그 파란 폴더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바 폴더 패키지 이런 영상으로. 요거를 위해서는 모델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모델 하나 만들게요. 처음으로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MVC 디자인 컨텐츠에서 만들고 있다고 했죠. 컨트롤러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하나 제공해주는 모델도 있으나 하고 이제 개발자가 제공하는 모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 더 만들죠. 컨트롤러 말고 이름을 모델이라고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맞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러와 나란히 만드세요. 나란히. 위치는 컨트롤러 바깥에 만들으세요. 모델. 그렇죠? 컨트롤러 하늘 말고 바깥에 나란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패키지로. 그래서 자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바 시간에 배운 모델로 만드시면 됩니다. 함수가 없는 속성과 기본 3요소 있죠? 속성, 생성자, 그 다음에 또 세터 벡터 이것만 있는 자바 객체를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무로직이 들어가는 함수나 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딱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는 예제를 위해서 이걸 DPT라고 할게요. DPT는 부서 객체죠? 디자인 패턴을 점점 완성해 가보도록 하죠. 컨트롤러는 몇 번 연습을 받고 컨트롤러와 연동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네요. 자바에서 제공되는 모델 말고 직접 만드는 거. 네,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MVC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스프링부트는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스프링부트는 MVC 디자인 패턴 하에서 코딩을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디자인 패턴으로 코딩을 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저번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프레임워크는 코딩을 일부 강제한다고 했죠. 강제해서 개발자들로 앨범 코딩을 저번에 한 걸 다시 설명드리면 개발자들로부터 코딩을 일부 강제해서 품질을 일정 수준 올리는 코딩 방법. 그래서 실무에서 프레임워크를 자주 쓰죠. 왜냐?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를 뽑았는데 1년차, 2년차 많을 거잖아요. 근데 1년차, 2년차라도 잘하는 1년차, 못하는 1년차. 있겠죠, 그죠? 실력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무에서 어쨌든 제품이 나오면 어느 정도 품질은 나와줘야 돼요. 품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뭐냐면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면 그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왜냐면 코딩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코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프레임워크를 자주 사용합니다. 스프링부터 사용하기 어려운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가 품질을 일정 수준 계속 그렇게 코딩을 하면 일정 수준 올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코딩 방법이 있거든요. 프레임워크마다. 스프링부트는 어떻게 하냐? MVC 디자인 패턴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하라 이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코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프레임워크의 단점이자 장점이죠. 그래서 개발자들로부터 자율성을 좀 뺐지만 대신에 어느 정도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게 프레임워크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라이브러리는 프레임워크 상관없이 강제하지 않는 건 개발자만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부트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 그래서 컨트롤러 만들고, 자, 모델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MVC 디자인해서 모델을 만들고 오는데, 이거는 부서 클래스고요. 부서 클래스, 부서 객체. 모델이고요. 모델에는 뭐만 만드시면 되냐면, 속성. 디자인 패턴에 있는 모델은 딱 요것만 만드시면 됩니다. 다른 거 만드시면 안 되고, 속성, 그 다음에 생성자, 그 다음에 세터, 게터 함수. 속성은 숨기고 함수는 노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성은 프라이빗으로 막아서 숨기고, 그러면 다른 객체들이 이 속성을 접근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걸로 제공하냐면 세터와 게터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세터는 저번에 이제 시험 칠 때도 이론 문제로 나왔지만, 세터는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함수, 게터는 속성의 값을 조회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른 객체들이 이 객체 부서 클래스의 속성에 있는 정보를 조작을 하거나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바로 접근을 못하게 막는다고 했죠. 속성에. 대신에 요거를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요거만 있을 때, 물론 모델의 종류가 그렇게 된다고 했죠. 차차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모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정보 저장용 모델이 있고, 두 번째 요 반복이죠.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두 번째 차차 이제 나올 건데, 차차 정보 저장용으로 딱 모델. 여기 이제 정보 저장용 모델이죠. 딱 요거만 있는 게 정보 저장용 모델. 그 다음에 업무 로직 모델, 업무 로직 함수만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보 저장용 모델, 그 다음에 업무 로직 함수만 있는 모델, 마지막으로 DB 연결 함수만 있는 모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차차 알아보면 돼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제일 쉬운 게 정보 저장용 모델. 그리고 딱 속성, 생성자, 세터, 게터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제일 쉽죠.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로직 서비스 함수만 있는 모델을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객체라고 하는데 차차라고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DAO 객체라고 합니다. 이거 다 모델이죠. 차차 하나 못 보고요. 여기로 가면 이제 점점 이제 복잡이 되고, 일단은 모델의 제일 처음 정보 저장용 모델, 여기 제일 쉬운 거죠. 여기서 만들게요. 속성 생성자 세트 데이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전형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스프링부트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전형적으로 만들어보고. 그래서 속성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객체의 3요소, 객체의 3요소 뭐가 있죠? 속성, 생성자, 그다음에 함수.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만 딱 써야 됩니다. 함수, 어떤 함수? 세터, 벡터 함수만 쓰는 정보 저장용 모델은 세터, 벡터만 씁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속성부터 제일 처음에 항상 하셔야 되는 게 속성부터 정의를 하는 거죠. 부서는 잘 떠올려보시면 저희 이제 부서 테이블을 떠올려보시면 돼요. 부서의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이 여기 있는 객체 속성과 1대1로 똑같이 매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서 테이블에 있는 컬럼 속성이 뭐가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int
비에너가 있었죠? 비에너가 뭐였죠? 부서번호, 속성이 있었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래서 유닛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번. 그다음에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속성들을 그냥 1대1로 배치하시면 예, 정보 저장용 모델이 아시겠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99%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돼서는 더 많은 정보를 좀 부가적인 테이블 말고 부가적인 정보를 보기 위해서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부가적인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인트에 NO 해서 이거 그냥 넘버링 붙이기 위해서 화면에 넘버링 붙이기 위해서 번호 속성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테이블의 속성이고 이거는 부가적인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서 번호 넘버링 붙이기 위해서 이런 걸로 됐죠? 이렇게 하시면 속성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쉽잖아요. 다 자동화잖아요. 자동. 그래서 이때는 생성자 만들고 있습니다. 생성자 Alt 플러스 인서트로 자동화. 그래서 Alt 인서트 하셔가지고 생성자 만들기. 그래서 생성자 4개짜리 다 풀로 선택을 하고 만듭니다. 풀로 하고 만들고 4개짜리가 아니고 3개짜리로 만들게요. 3개짜리로 만들게요. 하나 주겠습니다. 에러만 쭉 그리고만 이해하고 하시면 되죠? 생성자 만들기 쉽죠? 그 다음에 세터 게터도 만드시면 되죠? 게터도 어떻게 만드시면 되죠? 알트 인스턴트 그래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터 세터 있죠? 이걸로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세터 게터도 다 만들어 볼까요? 세터 게터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저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투스트링도 만들어 볼게요. 밑에 투스트링은 재정해야 된다고 했죠. 투스트링 함수 재정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Alt 인설트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투스트링 해서 만들어주자고. 이거 다 자동화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생성자를 하나만 만들었는데 생성자 하나 더 만들죠. 생성자 피벗 생성자 하나 더 만들죠. 피벗 생성자 이것도 이제 Alt 인설트로 생성자는 매기면 수 없는 거 매기면 수 없는 거 있죠? 매기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만드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매기변수 생성자를 매기변수별로 다 만드실 수도 있죠. 다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여기 뭐라고요? 매기변수별로 함수 이름은 똑같고 매기변수만 다 다르게 해서 만드는 걸 뭐라고 했죠? 오버로딩이라고 했죠. 오버로딩. 함수 오버로딩, 생성자 오버로딩, 함수 오버로딩. 이름은 똑같으나 매기변수만 다르게 해서 만들 수가 있다. 생성자를 매기변수별로 쭉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풀로도 만들고. 됐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스프링부트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 스프링부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코딩을 간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간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소스 간결화를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이거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간결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어노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명 스프링부터는 어노테이션 코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컨트롤을 보셨으니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노테이션이 있죠. 네, 요거를 이용합니다. 요거를 이용하고 어노테이션은 다른 말로 간단한 기능을 하는 함수와 비슷하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그 어노테이션이 간단한 기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이 있었잖아요. 클래스에다가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컨트롤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컨트롤러 기능을 담당하는 어노테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매기변수에다가 뭐였죠? 리퀘스트 파람을 붙이면 URL에서 매기변수를 받는 기능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죠.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함수랑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함수, 기능을 하는 함수랑 비슷한데, 그래서 이 모델에서도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코딩을 합니다. 지금 어노테이션 하나도 안 붙어있죠? 이제부터 붙이면서 소스 관계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붙이면서 일단 밑에 자동화해서 toString 만들었는데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toString에 해당되는 기능을 가지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toString의 역할을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스트링에 이름이 뭐냐? 그 어노테이션은 다 이거 클래스 위에다 붙이시면 돼요. 모델은 다 클래스 위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toString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노테이션이 뭐냐면 toString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금방 그 역할, 함수 기능을 하는 그 역할이 사라지고 이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라인이 줄어들었죠? 한 라인으로 대체가 됩니다. 요거랑 금방 그 함수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미리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미리 만들어서 갖다 쓰라고. 그래서 스프링부트는 어노테이션 코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나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세터 게터도 지우겠습니다. 세터 게터 엄청 길죠? 소스가 길면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소스가 길면 보기도 가독성도 떨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터 게터도 지금 자동화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도록 하죠. 그래서 골뱅이 하시고 SE 세터 보시나요? 골뱅이 세터 있죠? 골뱅이 하시고 게터도 있죠? 요거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씌우시고 요거 두 개로 퉁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요거를 지우고 밑에 코딩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코딩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소스가 길면 어떻게 해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소스가 길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붙여서 많이 합니다.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붙여볼게요. 키보드 생성자도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또 지울게요. 키보드 생성자 어노테이션 있어요. 얘도 지우고, 키보드 생성자는 뭐냐면 이거죠. 밑에다가 골뱅이 하시면 종류가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no argue라는 얘기는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no argue 컨스트럭터가 영어로 생성자라고 뜻이거든요. no argument가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argument가 하나도 없는 생성자 이런 뜻입니다. no argue 컨스트럭터. 그래서 요걸 붙이면 요거 지우면 되죠. 이해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매기변수 풀로 있는 매기변수가 다 있는 속성의 매기변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속성을 보고 만들어줍니다. 생성자. 금방 자동화 이 속성을 다 선택해가지고 자동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뱅이 하시고 모든 매기변수가 있는 생성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름이 all argu입니다. all argue constructor. 그래서 no argue constructor와 all argue constructor. 이거는 매기변수 하나도 없는 생성자. 얘는 매기변수 다 있는 생성자. 이 매기변수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속성을 보고 속성의 개수가 4개죠? 4개 있으니까 4개 전부 있는 생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프링부트에서는 어떻게 코딩한다고요? 이렇게 코딩합니다. 됐었죠? 대신에 이게 중복이를 만들겠죠? 중복을 만들겠죠? 여기 있는 건 지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복이를 만들고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스가 대폭 줄었죠? 대폭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독성이 높아지죠. 소스가 짧으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모델을 만드신다 하면 기본적으로 보통 항상 맨날 이거 5개 쓰거든요. 항상 씁니다. 모델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거 5개 써요. 그냥 계속 붙여주시면 돼요. 계속 더 붙일 수도 있는데 더 붙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모델 만드는 거는 이렇게 이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 MVC 디자인 패턴에서 모델 만들기, 데이터의 정보를 저장하는 모델 만들기. 그래서 이 속성에다가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모델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고요. 모델 만들기 쉽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자동화죠. 그래서 모델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EPT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어노테이션에 빨간색이 뜨시면 이게 Alt Enter 해가지고 Alt Enter해서 임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로프 이게 로프 패키지거든요. 로프 안에 있는 건데요. 이것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그리고 참고로 별표 있으면 로프 밑에 있는 모든 패키지들은 모든 함수들은 다 임포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올이 있죠, 올. 네, 제목 쓰시면 되고. 또 3개짜리. 속속 몇 개죠? 아, 돈 4개. 풀로 또 가자. 네, 3개짜리는 없고요. 무조건 전체 모든 속성을 다 찾아가지고 생성자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4개 하나도 없는 생성자가 2개밖에 없어요. 어노테이션. 요거는 4개. 4개 변수가 4개 있으니까 함수 모형들 속성의 개수를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럼 요거 붙여주시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여기 어노테이션이 있으면 똑같은 게 또 함수가 또 있으면 에러가 나겠죠. 중복이 됐으니까. 되고.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요 모델을 가지고 다시 컨트롤러로 와서 이 모델을 가지고 모델 정보를 넣고, 예, 어디죠? 저기 저쪽으로 보내볼게요. HTML 쪽으로 보내볼게요.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었죠? 네, 이번에는 금방 만든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은 직접 만들었죠. 개발자가 직접 만든 모델을 이용해서 HTML로 전달하기를 그래서 이 전달하기를 하는데 여기서 쓰는 어노테이션 이름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모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하겠습니다. 네. 됐죠?
있죠? 예, 요거에 소개시켜드릴 어노테이션은 모델 쪽에서는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모델 어트리뷰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속성하고 생성자 생략이죠. 컨트롤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속성과 생성자는 생략이죠. 생략하고 바로 함수를 만들고 함수, 요 함수의 정체는 컨트롤러 함수고 컨트롤러 함수고 뭐가 붙어 있죠? 어노테이션 굉장히 붙어 있는 함수. 여기 붙어 있는 함수죠. 그래서 여러 개의 형태의 연습을 해봤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요거 쓰시려면 이 클래스 자체를 컨트롤러로 컨트롤러 기능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노테이션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이 클래스가 이제 컨트롤러 기능을 담당하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조그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함수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클래스를 일반 객체를 컨트롤러 기능을 부여하는 객체로 바꾸면 됐고, 그 다음에 공통 URL을 뺄게요. 아까도 뺐으니까 리퀘스트 파란에다가 공통 URL은 이번에는 뭐죠? 이그젠 명사죠? 이그젠 명사 공통 URL을 빼고요. 자, 리퀘스트 파란에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 비슷하네. 리퀘스트 매핑이요. 이번에 공통 URL 적어드릴까요? 그래서 있을 때까지 되고 이거는 공통 URL이죠. 여기다가 공통 들어갈 URL 공통 URL 공통적인 URL을 적용하는 그 다음에 이거 컨트롤러는 이거는 이제 일반 클래스를 컨트롤러 기능을 이용하죠. 일반 클래스 객체의 컨트롤러 기능을 이용하는 어노테이션만 붙으면 기능이 하나가 딱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일반 클래스에 컨트롤러 기능을 부여하는 라는 이거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지켜도 됐죠. 함수 만들어봅시다. 그래서 겟 매핑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겟 매핑. 컨트롤러 함수는 겟 매핑이 붙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URL 그게 빨간색 뜨시면 임포트 하나 자동 임포트 한번 해주시고 URL을 정의를 하죠. 위에 이건 공통 URL입니다. 진짜 공통 URL 그 뒤에 붙을 거 요거 뒤에 붙을 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걸 가지고 오브젝트 파람으로 오브젝트 파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파블릭 스트링에 이름을 함수명은 적당하게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오브젝트 파람으로 하고요. 배기면도 있고 함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고요. 리턴해서 여기는 올 HTML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되죠. 폴더가 있고 폴더명 이번에는 이그젠 영사니까요. 이그젠 영사 폴더를 만들 거고 이름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만들죠. 오브젝트 언더바 파람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드디어 이렇게 객체를 만든 객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어트리뷰트를 넣어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던
BPP를 이렇게 들어가서 BPP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알트 엔터로 클래스 가져오기 있죠? 클래스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클래스 가져오기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열심히 BPP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거 만드시면 위에 저희가 만들었던 위치 있잖아요. 그죠? 모델, 아까 모델 폴더 하나 만들고 DB 클래스 만들었잖아요. 임포트 됐죠? 요거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임포트 한번 하시면 되고요. 네, 이걸로 끝났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모델을 VF가지고 넣었었는데 모델 어떤 부트가 모델 역할까지 다 해버립니다. 다 해서 또 뒤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스트링이나 뭐를 했죠? 스트링이나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이제 객체를 통으로 받았어요. 객체 안에는 뭐가 있죠? 속성들이 있죠. 속성들하고 URL에 있는 웹 매개 변수가 일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URL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RL 테스트. 예제를 적어본다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제. 네, 그래서 모델의 부서 클래스 EPP를 만들어서 각각의 속성을 HTML로 전달하는 예제가 됩니다. 요 TPT 속성에는 4가지 속성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4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URL 테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URL 고 TPP 로컬호스트 8000번 여기까지가 스프링부트의 기본 주소죠. 여기까지가 스프링부트의 기본 주소. 그 다음에 공통이 여기 있죠. 여기 공통이 되죠. 공통 URL 주죠. 그 다음에 슬래시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의 URL 이거죠. 함수의 URL 주죠. 됐죠?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매개 변수가 있다면 물음표에서 매개 변수를 넣으시면 되죠. 이때까지 앞에서 그렇게 했죠. 매개 변수가 뭐가 있냐면 이때는 객체의 속성들이 매개 변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객체의 속성들이 매개 변수가 돼요. 객체의 속성은 뭐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걸 다 쓰셔도 되고 일부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다 쓰셔도 되고 일부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3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DNO 일단 4개 있지만 3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DNO에 10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D네임인가요? D네임에 어카운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LOC도 있었죠? LOC 대구로 할까요? 대구.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성의 이름과 또 URL 매개 변수 이름이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 못하면 못 찾습니다. 아시겠죠? 못 찾겠죠? 이름이 틀리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치하게 만들어놨나? 네, 다 소문자로 만들어놨죠? 네, 다 소문자로. 네, DNO, Dname, LOC 만들어놨죠? 그러면 URL 매개 변수도 DNO, Dname, LOC 이렇게 하시면 요거를 속성에 있는 이름을 찾아서 매치를 해줍니다. 매치를 해서 안에서 값을 넣어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모델 어트리뷰트 요 어노테이션이죠. 객체의 속성에 있는 이름을 찾아서 URL 매개 변수의 값을 넣어주는 어노테이션이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얘가 그냥 다 넣어주기 때문에 그 전처럼 뭐 모델 해가지고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코딩 끝이에요. 요 한 방울, 요 로테이션 한 방울로 요 값이 다 들어갔습니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름이 틀리면 못 찾겠죠. 이름이 같아야 돼요. 네,
됐죠? 그럼 HTML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테스트 해봅시다. 네. 이걸로 끝이고요. 테스트를 하러 갑시다. 봐라. 네, 그래서 요거 뭐 때는 안 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문제 영상에 오브젝트 보내드리고요. HTML을 만들어 볼게요. 이그잼 영사죠? 이그잼 영사고 여기다가 어디로 보내야 되죠? 오브젝트 언더바 파람 HTML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만들지 마시고요. 샘플을 이용하도록 하죠. 샘플을 이용합시다. 그래서 제일 쉬운 샘플이 뭐지? 이거죠. 헬로 있죠? 헬로. 네, 헬로. 이거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여기로 옮겨서 수정해서 쓰죠. 네, 좀 복사해볼게요. 복사. 여기 문제에 붙여넣기 하시되 이름을 오브젝트 파라. 복사하셔가지고 오브젝트 파라. 이 됐고요. 이거 뭐 하나만 출력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름이 뭔가요? 이게 이름이 뭐였죠? 네, 여기 보시면 이름이 네, 이름이 뭔가요? 네, 이벤트 이름이 DBT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이 이름 그대로. 그래서 여기로 DBT 보시면 이름이 그래서 얘가 객체 출력이 되는데 이거 실행해 볼까요? 이게 URL 있죠? URL 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DBT에 에러는 값을 안 넣었어요. 안 넣고 그냥 0으로 초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번 어카운팅 이렇게 나오네요. 객체를 출력합니다. 위에 있는 URL을 뜯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여기에는 지금 값을 안 넘겼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0이죠. 객체의 초기값 제가 저번에 한번 예제를 한번 하셨죠. 점수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됐고요. 네, 뭐 별로 어려움 없죠. 여기서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조금 이쁘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예,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좀 이쁘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객체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이쁘게 출력해보죠. 예.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시면 출력은 됐고요. 여기 이제 객체 출력이죠. 네, 객체 출력이죠. 근데 객체가 그냥 통으로 그냥 이렇게 출력되는 것보다 좀 이쁘게 출력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쁘게 출력하는 거 부트스트랩 간단하게 써서 이쁘게 출력할 수 있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으로 한번 이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트스트랩은 다음 시간에 하죠. 시간 다 됐으니까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걸 소스는 없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고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부트스트랩으로 시작하고 연습 문제를 드리도록 하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상태시간 보여드리시면